네, 안녕하세요. 루시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미증시 먼저 보면은, 미증시는 앞전에 있었던 고점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 돌파를 못했던 곳을 이번에 좀 돌파를 했어요. 아무래도 CPI랑 PPI가 나오면서, 그리고 CPI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좀 수요일부터 좀 들어 올리면서 이 위에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고, 돌아오는 주에는 봐야 될 거는, 크게 볼 거는 엔비디아랑 그리고 FMC 의사록 이제 좀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면은 당연히 상방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테지만, 만약에 반대로 안 좋게 나왔다라면 눌릴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랬을 때는 21선과 이제 61선 여기 맞물리는 자리가 있는데, 요 자리 부근에서 이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앞전에서 좀 강하게 지지했었던 구간이 이제 16,000포인트다 보니까, 이제 좀 16,000포인트 정도는 좀 지지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좀 버텨줄 것 같아요. 만약에 눌린다면은. 그게 아니고 엔비디아 실적이 이도저도 아니다, 약간 애매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만 횡보만 해줘도 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요 지지 라인만 좀 지켜주면은 되게 괜찮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눌린다고 했을 때는 16,000 위에서만 움직여주면은 그 정도는 뭐 조정받아도 뭐 한번 조정받고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을 보게 되면은,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제 고점으로 좀 작용했었던 부분이 이제 목요일 날 한 번에 적용이 됐잖아요. 뭐 PPI도 받고 CPI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적용이 되니까 갭을 떴어요. 갭 뜬 다음에 눌렸고,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시장이 좀 눌리면서 환율도 좀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좀 원위치 하는 모습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장도 이걸 돌파를 시키려면은, 이 구간을 돌파가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좀 좋게 나와야지, 반도체 애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반도체가 최근에 좀 많이 쉬었죠. 걔네들이 좀 움직여주면 시장을 다시 한번 리드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하락이 나오겠죠.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아랫단에서 이제 지켜주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20선과 60선이 있는 맞물리는 요 자리고, 또 강하게 앞전에서 저항으로 맞았던 자리가 2670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크게 눌린다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는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좋게 나온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번에는 이 위에서 이제 노는 움직임이 드디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휴장이 하루 있다 보니까 4거래일 정도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제 조금 눌리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눌리는 움직임이 2,400억 나가고 뭐 1,400억 나갔는데, 그 전날 CPI가 발표되는 그 다음 날이죠. 그때 이제 4천억과 5천억, 거의 6천억이 이제 들어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좀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자, 선물 같은 경우는 뭐 고만고만해요. 그냥 선물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2천억 빼고 3천억 빼고 뭐 짜잘이들. 그리고 여기도 뭐 비슷하게 얼추 빠지면은 그냥 조금 매도세는 있었지만, 현물 갖다가 산 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아직은 뭐 그렇게 완전히 돌아서거나 다시 나빠지는 모습은 없어요. 일전에 이제 환율이 좀 안 좋았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좀 다시 좀 수급이 좀 양호하게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좀 계속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자금을 보면은 예탁금 같은 경우는 뭐 55조, 뭐 56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크게 변화되는 모습 없고요. 신용 같은 경우에도 19조 3천 정도로, 앞전에서 뭐 19조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도 뭐 그렇게 크게 수급적으로나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 보이고, 이제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P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가지고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 이거 CPI 그러면 예상보다 안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PPI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날 CPI가 나왔잖아요. PPI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좀 시장에 눌릴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파월이 몇 시간 뒤에 연설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냐 보면은, 미국의 인플레 지표는 다시 둔화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한다. 지금 이제 잠깐 살짝 올라왔던 거지, 결국은 다시 내려갈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라, 약간 요런 쪽으로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이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인상은 불가능하다, 거의 인상은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좀, 약간 PPI는 그랬지만 그래도 파월이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좀 시장은 좀 괜찮게 좀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날은.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CPI가 나왔는데, CPI가 예상치를 갖다가 전부 다 동일하게 좀 나왔어요. 예상치랑 동일하게 좀 나와줬고, 한 개만 조금 0.1 정도 조금 괜찮게 나오면서,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전달 대비 좀 양호해졌으니까 금리 인하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역대 마감을 하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날 이제 좀
돌파를 못하던 그 구간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뭐 9월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그 다음날 나온 게 실업수당 청구였었는데 이것도 앞전에 그 전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이제 백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제 22만 2천 건 정도 이제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가 늘면 늘수록 당연히 좋은 거죠, 시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둔화되는 게 여전히 또 확인이 되는구나 하면서 시장이 크게 눌리지 않고 CPI 상승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미증시는 약간 요랬던 것 같고요. 이스라엘 쪽은 뭐 어차피 휴전은 이제 물 건너갔고 결국은 라파를 갖다가 이제 얼만큼 공격을 하고 지상전을 얼마나 이끌어가느냐 그런 내용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아요. 확전이 돼야 되는데 이란이 이미 확전에 대해서 거의 안 한다는 듯한 모습을 예전에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주변국들도 그렇게 확전에 대해서 강하게 확전을 일으킬 생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라파하고 뭐 라파 들어가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에 이제 뭐 전쟁은 어차피 하던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움직이겠다. 다만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얘네들이 휴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다만 얘네가 반대로 전쟁을 계속 한다 해도 시장은 크게 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구나 하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 쪽 정세가 조금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예전보다. 지금 아직 무기도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고 미국에서. 그리고 계속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에서 1만 명이 이제 대피를 했고요. 거의 10km 정도 이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도 얘기를 합니다. 전선이 좀 많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어디 뭐 해외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젤렌스키도 방문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우크라이나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러시아가 좀 밀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나토가 이제 우크라 파병론이 다시 또 솔솔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러시아하고 서방이 이제 직접 충돌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슈가 좀 커요. 자,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고 미국이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가 미군까지 만약에 파병이 된다라고 하면 러시아는 진짜 당연히 밀리겠죠. 당연히 밀리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우크라 쪽 정세가 좀 더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일주일 정도 지난 뉴스긴 한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핵훈련을 하고 있다. 그거 핵훈련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치려는 게 아니고 니네들 나토나 아니면은 나토에서 이제 파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군이 파병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서방에서 미사일을 갖다 직접적으로 날렸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미사일을 갖다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걔네들을 갖다가 파병하거나 아니면은 좀 우리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핵을 쓸 거야. 요 말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나토군이 가는 일은 없는 게 좀 좋고요. 그냥 적당히 좀 무기 잘 받아가지고 적당히 막아주는 모습 정도 나오면은 시장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토군이 이제 파병을 하고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발을 하면서 핵 이야기가 갑자기 또다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다시 한번 눌릴 수는 있어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만 계속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 방중을 했죠. 방중해가지고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뭐 12시간 정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 북방 쪽으로 조금 약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안에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밀착을 갖다 과시하면서 중러 간의 이제 관계 그리고 북한까지의 관계가 전부 다 좀 이제 밀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푸틴이 이제 북한도 이제 방문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김정은도 이제 러시아에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시진핑하고 이 정도의 허그하는 장면과 그리고 12시간이나 같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분명히 경제적이고 뭐 아니면은 뭐 무기든 뭐든지 간에 계속 좀 끈끈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쪽은 좀 끈끈하게 좀 계속 가는 모습이에요. 뭐 미국에서 아무리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 국가가 그냥 대놓고서 그냥 주고받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저게 뭐 크게 뭐 와닿을 건 아니니까. 자,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제 지지율이 좀 중요한데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을 전에 우선 6월에 이제 좀 TV 토론을 갖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TV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원래는 한 9월 정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엔 6월로 좀 땡겨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례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빨리 맞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6월 27일 날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9월 10일 날 이제 TV 토론회를 하면서 2회 대결 합의를 갖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바이든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선 6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지금 좀 계속 힘든 상황인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토론회에 나간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의 토론보다는 조금 트럼프가 좀 세죠. 느낌상으로는 토론회 이런 걸 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건 도박이지 않을까. 이걸 굳이 먼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좀 지지율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6월부터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정도 지지율은 그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 별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엔비디아 그냥 실적 나오는 거 22일 날 보시면 되고 FMC 이제 의사록 같은 경우에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내용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막 문제될 정도로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다른 위원들도 말하는 게 인상까진 필요 없다라는 내용들이 좀 대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의사록도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엄청 긍정적으로 나올 내용은 또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앞전에 한 2달 정도는 좀 지표들이 안 좋았다 보니까 FOMC 의사록이 막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오로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은 요게 하나 있어요. 파월 연설이 하나 또 있거든요. 자, 파월의 연설이 하나 있는데 지금 파월이 코로나 상태예요. 코로나 상태여서 지금 파월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다시 됐습니다. 근데 뭐 시장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태인데 이걸 할까 싶기는 해요.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이제 오전 그러니까 좀 이따 가죠. 한 12시간 넘었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이제 파월 연설이 좀 있는데 그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태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뭐 특별하게 막 강하게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은 딱히 없어요. 근데 연설들이 되게 많죠. 자, 보스틱 연설, 그리고 바가 연설, 그리고 월러이사 연설, 그리고 제퍼슨 연준이사 연설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 딱히 볼 게 없는데 위원들의 연설들이 되게 많고 FMC 의사록이 있다 요 정도.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국채 입찰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스터 연설, 그리고 부스틱 연설, 그리고 옐런 연설, 그리고 뭐 연준이사 연설, 그리고 FMC 위원들 멤버들 전부 다 연설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요. 원래이사 연설 또 있죠. 연설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파적으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비둘기적으로 좀 말해주느냐 그거에 따라 시장이 좀 움직일 거예요. 그 정도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22일이죠. 22일 날 이제 실적이 나와요.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좀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도 바가 연설, 뭐 이제 연준 총재 연설, 보스팅 연설, 메스터 연설 계속 연설만 있어요. 그냥 얘네들이 뭐라고 떠드냐에 따라서 시장 움직이는 건가 그거에 따라서 뭐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일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인상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지표들이 좀 괜찮아지니까 뭐 인상까지 얘기는 안 해요. 다만 이제 좀 이 고금리를 좀 더 유지해야 된다 요런 내용들이 좀 이제 매파적으로 다가올 뿐이지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설만 좀 지켜보시면 되고 22일 날 이제 엔비디아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큰 덩어리는 없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FMC 의사록 같은 경우에 이제 23일날 이제 발표가 되죠. 22일날 만약에 괜찮게 좀 엔비디아 나와주고 여기서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시장은 상방으로 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가 안 좋았어. 근데 회의록이 조금만 안 좋은 게 티가 나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이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강한 재료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막 독특하게 막 진짜 특이하게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조그만한 내용도 크게 만들어주는 게 앞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실적이 잘 나와야지 얘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냥 묻히고 갑니다. 자, 그리고 쭉 보면은 뭐 이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요 정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일본이네요. 뭐 이거 상관없네요. 그러고 쭉 보면은 고용 지표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죠. 신규 실업 청구 수당 요 정도 뭐 더 올라가면 더 좋으니까 더 올라가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도 미국 여기 있었네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자 요거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나서는 뭐 특별하게 볼 게 또 연설들이고 뭐 특별하게 볼 게 딱히 안 보여요.
네, 이것도 연설이고 뭐 미시간 데이터는 볼 수는 있는데 뭐 굳이 이거는 진짜 시장에 볼 거 없을 때 보는 건데 앞전에 데이터들만 크게 나쁘지 않았으면 이것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연설하고 그냥 FOMC 그거 말고는 없다. 그냥 엔비디아 실적만 보면 된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어 보이고요. 채권을 좀 보게 되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아랫단에서 쭉 올라오는 게 이제 4.4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좀 잘 그으면은 이렇게 4.4가 나오거든요. 근데 4.4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리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죠. 크게 올랐으니까. 자, 여기서 무조건 이걸 빠져줘야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한 4.5%까지 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조건 돌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방향성을 좀 강하게 좀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 좀 중요한데 채권은 아직 안정적인 수준까지는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나름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봤던 자리가 60선이었어요. 60선. 자, 여기가 60일 60선. 자, 여기가 이제 고점으로 작았던 60을 갖다 계속 건드렸었거든요. 60을 갖다가. 그랬다가 돌파가 이제 나오면서 좀 이게 돌파가 되네 했는데 우선은 지금 60선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죠.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고 저점을 계속 아래로 한 번씩 갱신을 시켜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이제 1360원 아래에서 움직임만 계속 이어가 준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추가로 더 내려가는지 그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ECB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그러면 환율은 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유로화가 만약에 이제 약세가 되고 다시 달러화가 좀 강세가 되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강하게 올라가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금리 인하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뉴스는 안 가져왔는데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환율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유가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보았을 때는. 자, 주 단위로 봤을 때는 뭐 거의 평이하죠. 주 단위로 뭐 평이하게 내려가요. 그리고 이 고점을 갖다가 넘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고점을 갖다가 더 내려가는 모습이고 저점을 더 찍어주면 좀 좋겠는데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왔죠. 거의 90불 막 찍던 그런 찰나에서 70 후반대까지도 보고 지금 이제 80불까지 조금 더 반등을 했어요. 최근에 조금 반등했거든요. 조금 반등했는데 뭐 전쟁이 더 크게 날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우려되는 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감산을 조금 유지한다라는 내용들이 몇 개가 좀 있었어요. 이라크 쪽 감산이 있었고 감산을 좀 유지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조금 버텨주다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정도다. 그리고 뭐 우크라가 이제 러시아 쪽 에너지 쪽을 공격했었던 그런 내용들도 몇 개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쪽이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유가가 조금 올랐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거는 큰 이슈는 아니니까. 다만 지금 강하게 크게 올라갈 만한 재료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다시 자리를 잡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크게 볼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시장 흐름, 그냥 연준 위원들, 뭐 위원들의 뭐 발언들 그런 것들 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보고 있어요. 그냥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로만 본다라면은 우선은 요걸 좀 지켜주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좀 박스권으로 갈지 아니면 눌러주고 갈지 그 정도의 차이이지 요걸 깰 정도로 이 하단을 갖다가 완전히 깨서 내려가면서 하락장으로 전환시킬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연히 금리 인하를 갖다가 언제 할지 모르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부여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쨌든 우상향 가능성 계속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눌림이 온다고 했을 때는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 올라가면 뭐 그 올라가는 대로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별게 없으니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가 감사합니다.